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키텍처 패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아키텍처라는 말이 있었어요. 아키텍처라는 거는 우리 구조체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이제 기본적인 그런 구조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아키텍처 패턴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하나 푸는데도 수학에도 보면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죠. 그런 공식에다가 우리가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결값을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공식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예 계산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거고 계산하기가 엄청나게 복잡할 거예요. 그런 공식 같은 것들을 보고 우리는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 패턴이라는 거는 아키텍처라는 걸 설계할 때 이제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해결 방식 또는 예제, 표준, 스타일, 지침, 원칙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아키텍처 패턴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키텍처 패턴은 시스템 구조를 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그런 윤곽도 제시해 주고요. 그리고 서버 시스템들과 그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정의가 전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버 시스템 그 사이에 그런 관계가 됐든 여러 가지 규칙이 됐든 지침이 됐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키텍처 패턴의 종류에 보게 되면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레이어 패턴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서버 패턴이라는 것도 있고 파이프 필터 패턴이라는 것도 있고요.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델이 M, 그 다음에 뷰가 V, 그 다음에 컨트롤의 C에서 MVC 패턴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아키텍처 패턴 하나씩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이제 레이어 패턴이요. 우리 레이어 패턴에서 레이어라는 말의 뜻이 우리 계층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해서 얘는 시스템을 계층 구조의 이제 레이어로 구성을 해서 쌓아두는 그런 이제 패턴을 보고 얘기합니다. 해서 시스템을 계층으로 전부 다 이제 구분해서 쌓아서 이제 구성하는 가장 고전적인 그런 이제 패턴을 보고 우리가 이제 레이어 패턴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 개 이제 레이어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레이어 패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OSI 참조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OSI 참조 모델 그러면 OSI 치계층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우리 OSI 치계층 중에서 만약에 얘가 이제 OSI 치계층이라고 생각했을 때 맨 위에 최상위 계층이 이제 응용 계층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최하위 계층이 이제 물리 계층이었죠. 그리고 응용계층 바로 밑에가 우리 표현계층이었어요. 그때 OSI 치계층, OSI 참조 모델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응용계층과 물리계층 이 두 개의 계층은 서로 뭔가 이제 상호작용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더라. 그때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는 거는 우리 응용계층과 표현계층 이렇게 서로 이제 마주보는 두 계층 사이에서만 이제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요. 해서 이 레이어 패턴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두 개 계층 사이에서만 상호작용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 개 이제 계층으로 구분했을 때 이제 상위 계층이 있고 하위 계층이 있고 그렇게 있을 때 우리 하위 계층이요. 우리 하위 계층은 상위 계층에 대한 그 서비스 제공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위 계층은 하위 계층의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 시스템을 이제 각각 이제 레이어로 싹 다 이제 구분해서 구성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있는 이 특정 레이어만 내가 이제 유지 보수를 해도 시스템을 이제 개선할 수가 있겠죠. 해서 우리 레이어 패턴이라는 거는 시스템을 계층으로 전부 다 이제 구분해서 우리 레이어로 구분해서 구성하는 그런 이제 패턴이더라. 그때 우리 하위 계층이요. 그때 이제 하위 계층은 상위 계층에 대한 우리 서비스 제공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상위 계층은 하위 계층의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되더라. 이 레이어 패턴은 여러 개 이제 계층, 여러 개 이제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서로 이제 마주보고 있는 그 두 계층 사이에서만 상호작용이 이제 이루어지더라. 가장 대표적인 게 OSI 참조 모델에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패턴이요. 얘는 이제 하나의 서버 컴포넌트랑 다수의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그렇게 이제 구성되는 패턴을 보고 얘기해요. 지금 이 그림에는 서버가 하나, 클라이언트가 하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서버는 하나예요. 하나지만 이런 클라이언트들은 이제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거. 클라이언트가 여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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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러 개 이제 클라이언트가 존재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된 그런 패턴을 보고 우리가 클라이언트 서버 패턴이라고 해요. 서버다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쪽이라 그랬고, 클라이언트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이제 특정 데이터를 이제 요구를 하게 되면 이 서버가 이제 얘한테 이제 응답을 해주겠죠. 그때 이런 서버는 하나지만 클라이언트는 여러 개예요. 그러면 어떤 클라이언트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제 서버한테 데이터를 요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서버는 24시간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서버랑 클라이언트는 서로서로 독립적인 그런 기능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게임이다. 게임으로 봤을 때 일반 사용자들이 이제 게임에 접속을 하면 이제 몬스터를 막 때려잡는 역할을 하는 거고, 서버는 이제 때려잡을 수 있게끔 몬스터를 계속해서 생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서로서로 독립적인 그런 기능이 존재한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가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서버한테 뭔가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그거를 응답받아서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클라이언트 서버 패턴이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 필터 패턴이요. 얘는 이제 데이터 스트림 절차의 단계를 필터로 이제 캡슐화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전송하는 패턴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 스트림이다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거는 그냥 데이터 흐름을 보고 우리가 스트림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때 이제 데이터가 흘러갈 때 그런 것들을 이제 파이프하고 필터로 전부 다 이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이 지나가는 그 하나의 파이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이제 화장품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빈 용기가 이제 라인을 타고 쭉 지나가겠죠. 지나가면 이제 첫 번째 사람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용기에다가 화장품을 집어넣고, 그 다음 사람은 이제 화장품 뚜껑을 닫고, 그 다음 사람은 이제 화장품 병에다가 라벨을 붙이고, 또 그 다음 사람은 이제 화장품 그 라벨 붙인 거를 이제 포장을 하고, 그런 형태로 이제 전송되는 그런 패턴을 보고 우리가 파이프 필터 패턴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 시스템의 그 처리 결과물을 파이프를 통해서 전달받아서 그걸 이제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고 그 결과물을 다시 파이프를 통해서 다음 시스템한테 넘겨주는 그런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주로 데이터 변환하거나 버퍼링이나 아니면 동기화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사용되는 게 파이프 필터 패턴이요. 그래서 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유닉스의 셀이 있습니다. 쉘이 이런 역할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 뷰 컨트롤 패턴이요. 모델에서 M, 그 다음에 뷰에서 V, 그 다음에 컨트롤러 여기서 이제 C 해서 우리가 MVC 패턴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얘는 이제 서브 시스템을 모델하고 뷰하고 컨트롤러로 그렇게 이제 구조화하는 그런 패턴을 보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모델이라는 게 있죠. 자, 이 모델은 핵심 기능, 핵심이 되는 그런 기능이랑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 있죠.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모델이고, 이 컨트롤러는 이제 인풋되는 거, 입력되는 그 값들을 전부 다 이제 처리해주는 그런 처리기가 우리 컨트롤러. 그리고 그때 이제 컨트롤러가 이제 처리한 거를 이 뷰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한테 다시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이요. 그래서 사용자가 지금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용자가 이제 인풋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누구한테 한다? 컨트롤러한테 하더라. 그래서 컨트롤러한테 어떤 거를 요구하게 되면 이 컨트롤러는 모델에 가서 이제 그 핵심 기능이 됐든 데이터가 됐든 그런 것들을 찾아요. 찾아서 그 결과를 이제 뷰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한테 아웃풋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는 이 모델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처리는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전부 다 제어가 되더라. 그래서 이 컨트롤러가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요. 받게 되면 이제 핵심 기능과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그 모델 있죠. 그 모델을 이용해서 뷰한테 이제 정보를 출력하는 그런 구조를 보고 우리가 모델 뷰 컨트롤러 MVC 패턴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때 이제 뷰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개 형태로 우리가 이제 출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MVC 모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있죠. 그런 거에 이제 적합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한 개의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개의 뷰를 필요로 하는 그런 대화형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게 우리 MVC 패턴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패턴하고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 패턴이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얘는 이제 마스터 컴포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슬레이브 컴포넌트가 여러 개 있을 때 이 마스터 컴포넌트가 이제 각각의 이제 슬레이브 컴포넌트한테 전부 다 이제 어떤 지시를 내려요. 지시를 내립니다.
지시를 이렇게 쭉 내리면 이 각각의 슬레이브 컴포넌트에서 전부 다 이제 내용들을 전부 다 처리를 할 거예요. 처리하고 나서 그 결과를 전부 다 마스터한테 되돌려 줍니다. 그래서 마스터가 이제 지시한 그 일을 여러 개 이제 슬레이브 컴포넌트가 이제 병렬 처리해서 그 결과를 취합하는 거.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일을 처리하다가 얘도 이제 고장 났어요. 이런 이제 슬레이브 컴포넌트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도 나머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이제 슬레이브 컴포넌트들이 전부 다 일을 전부 다 처리해 줄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몇 개가 고장이 나도 업무 처리에는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이제 슬레이브 컴포넌트에서 처리된 그 결과물을 다시 돌려받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패턴을 보고 우리가 마스터 슬레이브 패턴이라고 하더라. 주로 이제 병렬 컴퓨팅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하고 장애 허용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게 우리 마스터 슬레이브 패턴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로커 패턴이요. 자, 만약에 이제 서버가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버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쪽에 있다가, 클라이언트가 여기에 있다가, 중간에 이제 우리 브로커가 들어갑니다. 브로커가 들어가서 이 클라이언트가 이제 브로커한테 어떤 특정 데이터를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떤 처리를 요구하게 되면, 그 처리를 할 때 이제 가장 적절한 서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버로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브로커 패턴이라고 해요.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그 서비스랑 특성을 브로커 컴포넌트한테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브로커 컴포넌트가 요청에 알맞는 그 컴포넌트랑 사용자를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패턴을 보고 우리가 브로커 패턴이라고 하더라. 얘는 이제 분산 환경 시스템에 가장 적절해요. 그 다음에 이제 피어2피어 패턴이다라고 하게 되면 웹하드 같은 데 있죠. 토렌트 같은 그런 웹하드 같은 데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피어2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P2P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P2P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얘는 피어라고 불리는 그 하나의 컴포넌트가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고 서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패턴을 보고 우리가 피어2피어, P2P 패턴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이제 어디서 주로 많이 사용한다? 파일 공유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하더라. 만약에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이렇게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이 있을 때 내가 어떤 특정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럼 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상대방한테 주겠죠. 그때 이제 나는 서버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은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너가 있어요. 너가 있을 때 나는 이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나는 데이터를 요청을 하겠죠. 그때 나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서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컴포넌트가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고 서버가 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보고 우리가 피어2피어 패턴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버스 패턴이요. 얘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라디오 듣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라디오를 막 듣다 보면은 라디오 중간에 이제 그 방송을 운영하는 사람이 뭐 언제까지 뭐 문자를 어떤 거를 보내게 되면 뭐 선물을 줍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라디오를 청취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막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벤트 버스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스가 특정 채널에 이벤트 메시지를 발생하게 되면 뭐 언제까지 어떤 정답을 보내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발행하게 되면 그 해당 채널을 구독한 리스너들이 그 라디오를 이제 청취하고 있던 그 청취자들이 메시지를 받아서 이벤트를 이제 처리하는 그런 패턴을 보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벤트 버스 패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보드 패턴이요. 얘는 이제 모든 컴포넌트들이 공유 데이터 저장소와 블랙보드 컴포넌트에 접근이 가능한 그런 패턴을 보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블랙보드 컴포넌트라는 거는 이 공유 데이터 있죠? 이 공유 데이터를 관리하는 걸 보고 우리가 블랙보드 컴포넌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접근이 가능한 그런 패턴을 보고 우리가 블랙보드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블랙보드 패턴이 이제 음성 인식이 됐든 차량 식별이 됐든 신호 해석이 됐든 이런 곳에서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프리터 패턴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프리터 그러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얘는 이제 우리 번역기잖아요, 번역기. 해서 프로그램의 코드에 각 라인을 수행하는 방법을 지정을 해요. 지정하고 그 기호마다 클래스를 갖도록 그렇게 구성된 패턴이 우리 인터프리터 패턴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냥 번역기예요, 번역기. 컴파일러가 됐든 인터프리터가 됐든 그런 번역기가 인터프리터 패턴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키텍처 패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주요 아키텍처 패턴 종류 네 가지 있었어요. 레이어 패턴이다, 클라이언트 서버다, 그 다음에 파이프 필터다, 그 다음에 MVC 패턴이다 해서 그 네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각각의 패턴들의 특징은 확실하게 파악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